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명리의 매산입니다. 오늘은 신축년을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사주팔자를 공부했습니다. 그 사주팔자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로 표시합니까? 팔자 중에서 일간인 나를 아신이라고 하죠. 네, 일간이 나를 대표하는 글자다. 또한 내 주변에 환경은 어떻게 포진이 되어 있나. 환경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네, 내 주변에 육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형성된 육신은 그 세력이 어떠한가. 그 세력이라는 건 뭡니까? 힘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힘. 육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통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통근을 하면 힘이 있다 그러고, 통근을 못하면 힘이 없다 그러고. 그럼 이 통근을 왜 따지느냐? 통근을 따지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비고비를 여러 번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이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강하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약하다면 그런 의지가 없다든지 약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월 일시하게 되면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금묘화실, 원형이정,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금묘화실은 뭡니까? 내 조상,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금묘화실이고, 원형이정은 뭐죠? 나의 시간표다. 나의 시간의 흐름표다. 원은 태어나서 15살까지, 다음에 형은 30세까지, 이는 45세까지, 또 정은 원형 이정, 정은 60세까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문제는, 옛날에는 환갑 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60세까지를 배분해 봤는데, 지금 60세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본이 80 넘어 사시는데, 그렇다면 60 이후에 문제는 어디다 배분을 해야 되느냐. 61살서부터 75세까지는 다시 연애, 그 다음에 90살까지는 다시 올해, 그 다음에 105세까지는 1회, 120세까지는 시에다가 배분한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그 학문을 논하는 책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연구 발전시켜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가 팔자에서 일주를 공부했죠. 일주에서 아신을 분석할 때 아라는 건 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육체와 정신이 결합돼서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아신하면 아는 나의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신은 내 육에 대한 문제죠. 네, 우리가 현상의 땅을 딛고 살아야 되는 이런 육체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 생활 풍수를 볼 때도요, 옛날에는 연지, 다시 말하면 뭐 호랑이 띠다, 소띠다, 말띠다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생활 풍수에서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자평 시대에 와가지고 신법으로 일지가 나의 몸이다 해가지고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생활 풍수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간혹 연지와
옛날 고법과 시법을 아울러서 같이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크게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무난하겠죠. 너무 복잡하니까 연지, 월지, 일지, 시지를 다 따로따로 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신법에 의해서 보는 게 좋지만 또 연지로 복합적으로 같이 보는 분도 계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공망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망 또한 연주 공망, 뭐 일지 공망, 뭐 시지 공망 이렇게 여러 가지 공망을 또 4대 공망이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망을 덮치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한 것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망도 일주 공망으로 보는 것이 신법에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 일주를 갖고 볼 적에 배우자 궁에 좀 주안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궁이 나의 그 육신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 또 배우자 궁에 육신 중에서도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는가, 이 글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갑인일주라고 합시다. 그 갑인일주면 뭡니까? 이것이 비견의 글자죠. 비견은 우리가 록이라고도 합니다만 아무튼 비견의 글자입니다. 비견이라는 글자가 뭡니까? 나의 형제, 나와 형제 같은 사이,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 아무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를 뜻하는 거죠. 비견이라는 것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동창생도 될 수 있고 나의 친척, 형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까운 사람이 만약에 갑인 일주에 이렇게 일주가 있다면 갑인이라고 하는 것은 록의 글자고 비견의 글자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의 글자니까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다툼이 생길 때 다툼에 뭘 갖고 다투느냐?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갖고 다툼도 중요하지만 록의 글자니까 돈 문제 가지고 재산 문제 갖고 다투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죠. 예. 돈 가지고 재물 가지고 록을 가지고 다툰 경향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같은 그 비견인데도 만약에 이건 갑인이었지만 을묘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갑인에서 인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사생의 글자입니까? 사패의 글자입니까? 사고의 글자입니까? 아까 제가 이 배우자 궁의 글자를 중요시하게 보라 그랬죠. 네. 사생의 글자, 사패의 글자, 사고의 글자, 갑인이라는 글자는 그것이 사생의 글자죠. 사생의 글자는 뭐죠? 인신사해. 이 네 글자가 사생의 글자죠. 이 사생의 글자는 서로 부딪히고 싸움하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하는데 뭘 갖고 싸움한다? 재물 가지고 싸움한다. 재산을 가지고 싸움한다. 록을 가지고 싸움한다. 이런 경향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다른 예를 들어서 그럼 을묘일주는 어떨까? 을묘일주도 이게 비견의 글자죠. 그럼 갑인과 을묘가 다른 점이 뭘까? 자, 육신상으로도 비견의 글자가 똑같고 글자는 지금 인과 묘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묘는 사패의 글자죠. 사패의 글자는 뭡니까? 좌오묘유죠. 이 사패 글자 갖고 다툴 때는 뭘 갖고 다투냐면 부부 사이 인연 타인과의 이성 문제 가지고 다툼이. 예. 묘자는 사패 글자죠. 사패 글자는 욕지죠. 욕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사패 글자라고 하죠. 네. 욕지의 글자를 배우자 궁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툴 때 뭐 때문에 다툰다? 아까 사생의 글자는 재물 가지고 다툰다고 했습니다. 예, 사패의 글자는 이성의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생의 글자가 됐든 사패가 글자가 됐든 재물 갖고 싸움을 하든 이성의 글자로 싸움을 하든 이런 것이 전체가 다 그렇진 않다. 을묘일주가 다 이성 갖고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갑인일주라고 해서 다 재물 갖고 싸움하는 건 아니다. 왜? 이 주변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인이나 을묘 두 글자만 있다면야 100%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주변에는 또 다른 글자가 있죠. 만약에 인이라는 글자 옆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다든지 해라는 글자가 있다든지 묘의 글자 옆에 유라는 글자가 있다든지 술이라는 글자가 있다든지 이런 옆에 환경의 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다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꼭 100% 을묘일주는 부부가 다툴 때 꼭 이성의 문제로만 다툰다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본다면 갑자일주 같은 경우도 있겠죠. 갑자일주는 뭐가 있습니까? 밑에 배우자 궁에 인성이 들어있죠. 인성은 뭡니까? 우리 엄마가 들어가 계시죠. 그러면 갑자일주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갑자에 내 배우자 궁에 우리 엄마가 돌아 계시다. 그럼 고부간의 갈등을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갑자일주라 해서 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주로 갑자일주 하나만 갖고 봤을 때 그런 경향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격국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죠. 그 격국을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 팔자에서 가장 힘이 센 글자를 얘기하죠. 팔자에서 가장 힘이 센 글자인데 그 힘이 센 글자가 천간의 글자입니까? 지지의 글자입니까? 예, 천간의 글자입니다. 나를 빼놓고 세 글자가 있죠. 이 세 글자 중에서 어떤 글자가 제일 힘이 센가? 힘이 세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월지에다가 뿔을 깊게 내렸다는 뜻이죠. 월령을 얻었다는 얘기죠. 득시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자, 월지에다가 뿔을 다시 말하면 월지가 뭡니까? 계절을 얻은 글자다. 그래서 힘이 제일 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격은 격인데 또 그 국은 또 왜 붙었을까? 격국 그러죠. 네, 국은 지지의 글자. 아까 천간에 투간되어 있는 글자를 가지고 격을 잡는다고 했는데 지지의 글자, 땅의 글자 아닙니까? 땅의 글자가 세 개가 합치면 삼합의 글자죠. 여러분들 삼합 아시죠? 네, 인호술이라든지 신자지라든지 해묘미 해자축이라든지 해묘미 인호술 이런 것들 전부 다 삼합의 글자 아닙니까? 이렇게 삼합의 글자가 모이게 되면 지지의 글자인데도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격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천간에 떠 있는 글자를 가지고 격, 지지의 글자를 가지고 국, 그래서 합쳐서 격국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무튼 격국은 한마디로 해서 내 팔자에 가장 힘이 센 글자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럼 이렇게 힘이 센 격국을 우리가 왜 찾느냐? 우리 공부하면서 격국을 찾는데 엄청 힘들을 들이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왜 하는가? 격국을 도대체 왜 찾는가? 격국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 격국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찾아내는 이유가 두 가지가 크게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격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기 위함이다. 그 정체성이 뭡니까? 안주라서라 당신 생각, 안주라서 생각 돈 생각, 안주라서 진급 생각. 안주라서 그 사람은 노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걸 알아보는데 첫 번째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내년에 2022년은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검은 호랑이 해에 내가 나한테 올 때 나한테 이게 희신이 되는 건가 귀신이 되는 건가, 다시 말해서 좋은 운이 오는 건가 나쁜 운이 오는 것인가, 이 희신과 귀신을 가리는 잣대로 우리가 격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크게 따져서 첫 번째는 격을 따지는 이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다. 두 번째, 희신과 귀신을 가리는 잣대로 우리가 쓴다. 이것이 우리가 그 힘들게 찾는 격국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이 격국이 커다랗게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됩니다. 크게 우리가 팔자를 간명할 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격도 변하고 국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도 변해. 그 사람의 희신과 귀신도 변해. 어떤 사람이 희신운이 왔는데 그 희신운이 와가지고 내 팔자에 좋은 성분을 길씨를 빼서 가져간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의 팔자에 흉신이 와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내 팔자에 귀신을 내 팔자에 좋지 못한 흉신을 빼간다면 오히려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도 변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도 변하고 그 팔자의 격국도 변하기 때문에 변한 걸 가지고 그렇게 심도 있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팔자를 직접 간명하는 데는 그저 참고사항일 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 하는 점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 또 힘의 세기, 강약,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렇게 우리 팔자를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나열해 봤다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배분시켜 보아야 될 것이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있죠, 신살이죠. 팔자가 정리가 됐으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신살을 갖다 붙입니다. 신살 아시죠? 12원성, 포태양, 생욕대록, 왕세, 병사묘 하는 걸 갖다 붙이고, 이거하고 또 같이 움직이는 신살이 뭐가 있다고요? 예,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영죽화 하는 문제 또 갖다 붙이고, 또 12성진이라고 그랬죠? 자귀, 추객, 인권, 묘파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갖다 붙입니다. 자, 이렇게 신사를 갖다 붙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거기다 뭘 갖다 붙입니까? 공망을 갖다 붙인다 그랬죠. 옛날에 공망을 이제 연주공망에서 띠를 갖고 공망을 잡고, 그 공망도 워낙 많습니다. 뭐 연주공망, 월주공망, 일주공망, 시주공망, 또 뭐 4대 공망, 뭐 이렇게 공망을 다 갖다 붙여놓으면 정신이 알딸딸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신이 혼멸 정도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법에서는, 자평시대 신법에서는 일주공망을 나를 위한 공망 가지고만 봐도 충분히 다 간파할 수 있다. 그래서 내 팔자에다가 이런 신사를 다 집어넣고 공망까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팔자가 완성된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명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렇게 됐다.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해진 데다가 10년마다 계절이 바뀌는 경우죠. 내 팔자의 대운이라는 것은 계절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팔자의 계절이 있고, 내가 몇 월달에 태어났습니까? 자월에 태어났습니까? 해월에 태어났습니까? 1월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태어나는 계절이 하나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계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대운이라고 합니다. 10년씩 있다가 계절이 바뀌는 대운. 이 10년이 나한테 팔자에다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는가?
그러니까 아까 정체성 얘기했죠? 정체성이 변한다고요. 이 정체성이 대운에 의해서 변합니다. 계절에 의해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정체성에 대해서 변하고 그 정체성에 그 변화를 주고 또 내 그 희신기신에 변화를 주는 이런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격국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심도 있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참고 사고로는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대운 신년 계절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내 팔자를 변화시켰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1년마다 돌아오는 세운이라고 그러죠. 내년에 2022년은 이민년 호랑이가 옵니다. 호랑이도 색깔이 있죠. 무슨 색깔입니까? 네, 검은 호랑이입니다. 흑호랑이입니다. 검은 호랑이가 오는 해입니다. 네, 이렇게 정해진 팔자에 대운의 영향을 받아서 있는 상태에서 1년짜리 그 세운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가. 여러분들이 내 팔자가 2022년에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시험을 볼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험에 합격하겠습니까? 불합격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많이 못 벌 것인가? 내 건강이 좋아질 것인가? 좋아졌던 건강이 나빠졌을 것인가? 내 배우자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식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나의 인생의 길이 이 세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세운을 가지고 여러분들 팔자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나는 내년에 이러이러한 길을 가게 될 것이구나. 이러한 일을 가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측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유익하고 보다 재밌는 그런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2022년은 여러분들 각 개개인에게 다 행운만 그저 가득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보면서 오늘 신축년 12월 신축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많이 또 헤어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